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받은 배당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는 2,500만 원으로 월 25만 원 수준의 배당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배당금을 받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배당금을 준 주식에 재투자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생활비나 소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당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로 써도 되고, 사고 싶은 걸 사도 되고, 다시 투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배당금이 아직 크지 않을 때 생활비나 소비로 너무 쉽게 써버리는 것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은 내가 직접 일해서 받은 월급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쉽게 들어온 돈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비할 때 돈에 대한 감각이 조금 무뎌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배당금으로 들어온 돈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생각보다 쉽게 써버리게 됩니다. 물론 가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을 계속 소비로만 써버리면 그 돈이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배당금 25만 원을 대부분 다시 투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당금을 받으면 그 배당금을 준 ETF에 그대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피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다시 제피를 사고 QQQI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다시 QQQI를 사는 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가장 단순하고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방식도 함께 시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의 일부를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서 자산 증식 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QLD, HOOW, AMDW, GDXW, CHPY 같은 상품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일반적인 배당주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높으며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투자하면 생각보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품들을 핵심 자산으로 보기보다는 배당금으로 운용하는 공격적인 위성 자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월급이나 기존 원금을 크게 추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온 배당금 중 일부를 활용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배당금도 결국 내 자산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잃으면 당연히 손실입니다. 다만 기존 원금을 추가로 크게 투입하는 것보다 심리적 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배당금으로 산 상품이 하락하더라도 다음 달에 또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에도 무조건 무서워하기보다는 다음 배당금으로 더 낮은 가격에 살 수도 있겠네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배당 재투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금은 단순히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권을 만들어주는 돈입니다. 그 선택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저는 아까와 같은 변동성이 높은 상품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 커버드 콜이나 인컴형 ETF는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장점은 있지만 강한 상승장에서는 상승분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의 일부를 성장성과 변동성이 큰 상품에 투자하면 커버드콜 ETF에서 놓칠 수 있는 상승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분명히 리스크가 큽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면 배당금을 받은 ETF에 그대로 재투자하거나
BND 같은 채권 ETF 또는 VOO, QQQ 같은 지수 ETF에 천천히 투자하는 방식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 방식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투자금이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당금의 일부 정도는 조금 공격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자산을 위험 상품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작은 비중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배당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QLD는 나스닥 상승을 더 크게 가져가려는 2배 레버리지 성장형 상품입니다. 그리고 HOW, AMDW, GDXW는 각 상품의 기초 자산인 로빈후드, AMD, 금강주인, GDX의 주간 성과를 1.2배로 따라가면서 주간 분배를 목표로 하는 주간 분배형 레버리지 인컴 ETF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1.2배 레버리지 상품이면서 동시에 주간 성과를 통해 매주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ET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CHPY, 요즘 말로 취피라고 하는데요. 이 취피는 반도체 포트폴리오의 옵션 전략을 더해서 주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반도체 옵션 인컴 ETF입니다. 이 친구는 요즘 같은 AI 열풍 시기에 굉장히 매력적인데 콜 스프레드라는 전략을 통해 매주 분배금을 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콜 스프레드란 쉽게 말해 콜옵션을 하나 팔고 동시에 다른 콜옵션을 하나 사두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현재 $100라고 할 때 $110 콜옵션은 팔아서 프리미엄을 받고 $120 콜옵션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둬서 혹시 모를 큰 상승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콜옵션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콜옵션을 사서 위험을 조절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CHPY, CP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주식 말고도 더 좋은 주식들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들을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의 일부를 활용해 조금씩 경험해보고 알아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식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이 조금만 하락해도 불안한 분들도 있고 안정적인 상품에만 재투자하는 것이 더 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배당금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월급으로 투자하는 돈은 아깝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으로 다시 투자하면 조금은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돈이 시간이 지나며 또 다른 배당금을 만들어낼 때 투자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자라나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배당금으로 무조건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금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배당금 25만 원은 작은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달 반복되면 그 돈은 또 다른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다시 배당금을 만들어낼 때 작은 돈을 점점 큰 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또한 올해 현금 흐름 8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영상에 천천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